자, 시간 없어. 자, 지금 몇 개 없고 오늘 해야 될 거 이거 좀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 어쨌든 지금 여기 아니고서는 배울 일이 없어요. 입체 도형의 부피랑 건널비는 앞으로 계속 너희들에게 쓰여지는 공식들임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는 배울 일이 거의 없어. 딱 여기서 배우면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개념 1하고 개념 2 같은 경우는 그냥 동시에 가지고 갈게. 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각 기둥이야. 개념 1하고 2는 각 기둥. 자, 뿔. 이 녀석의 부피와 건널비를 지금부터 구할 거거든. 자, 이거 여러분들 공식은 다 알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각 기둥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부피가 뭐가 되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야.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야. 알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각 기둥이 뭐야? 각 기둥이 뭐야? 자, 여러분들 정의를 정확하게 합시다. 밑면이 어떻게 돼야 돼? 평행하고 또 합동이어야 돼. 똑같아야 돼. 그리고 옆면이 전부 다 뭐?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각 기둥이라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좋을 것 같아.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각기둥을 한번 볼게. 사각기둥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우리가 봐봐. 밑면의 넓이잖아. 밑면 뭐야? 요 넓이야. 그지? 자, 요 녀석의 넓이. 그리고 뭐? 높이. 높이를 보통 H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높이. 그러니까 이면 녀석의 넓이 곱하기 높이야. 그럼 부피는 지금 길이를 몇 번 곱한 거야? 3번 곱해진 거야. 왜냐하면 봐봐. 이 넓이를 구할 때 이미 길이 곱하기 길이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또 길이를 곱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피 같은 경우에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뭐 센티미터나 아니면은 미터나 어떻게? 세제곱. 길이가 3번 곱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제곱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중요한 거야. 자, 밑면 곱하기 높이야. 이거는 사각기둥이건 삼각기둥이건 아무 상관없어. 다 똑같아. 원기둥도 사실은 상관없고, 원기둥 물론 각기둥은 아닙니다만. 자, 원기둥 같은 경우는 원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 얘를 왜 높이를 더할까? 자, 우리 면적을 구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 자, 사각형을 면적을 내가 한번 구해볼게. 사각형은 우리 사실은 조금 어렵게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은 좀 너희들은 아직 모르는 개념이야. 자, 우리가 점선면 할 때 혹시 기억나? 점선면 내가 조금 얘기해 줬었지. 점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돼? 선이 돼. 선들이 모여가지고 면이 돼. 면들이 모여가지고 입체도형. 부피가 되는 거야. 자, 봐봐. 얘는 지금 점들이 쭉 모여있는 것들의 집합이야. 그지? 그런 것들을 위로 막 쌓아 올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녀석들이 수도 없이 막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를 있잖아. 실제로는 이렇게 굉장히 미세하게 잘라가지고 얘네들 다 개수를 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 개수가 뭐가 되는 거야? 결국에는 높이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부피라는 것도 결국은 뭐야? 이 면이라는 아주 밑에 있는 얇은 한 녀석을 슬라이스 막 잘라내. 그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점점점. 그럼 요 높이가 결국 뭐가 되냐면 그 개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딴 녀석이 나와도 이걸 풀 수가 있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야, 이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돼가지고 배우는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함수의 그래프, 뭐 지금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x축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하라고 그래. 근데 그 넓이 구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랑 완전히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되게 미세하게 잘라. 엄청나게 미세하게 잘라가지고 다 하나씩 더해 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할게. 이거 적분이라고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 미분, 적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은 있잖아. 미적분 할 때. 이게 적분이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요거를 잘라가지고 더해 나간다. 이게 그냥 적분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각기둥이나 각불 같은 이런 경우에는 너무나 뻔하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밑면 곱하기 높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금부터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야. 그리고 단위는 항상 세제곱이 들어간다. 이것만 기억하면 끝. 자, 두 번째. 뿔은 뭐죠? 뿔? 뿔의 부피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한 다음에 뿔로 가야 돼. 왜 그럴까? 얘는 뿔의 부피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되냐면은 자, 각기둥의 부피 곱하기 3분의 1이야. 그냥 곱하기 3분의 1이야. 그냥 외워 이거 이렇게. 자, 그러니까 옆에 교재를 한번 봅시다. 개념 1, 각기둥, 원기둥의 부피. 어때요? 자, 각기둥과 원기둥 전부 다 한꺼번에 나왔지? 그냥 밑면 곱하기 높이야. 밑면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를 구하는 게 일단 우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래서 뭐? 밑면의 넓이를 구하는 게 일단 우선이야. 얘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높이를 곱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뿔 같은 경우에는 뿔이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각기둥의 부피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뿔을 구하면 된다. 자, 그런데 뿔 구할 때 중요한 거는 그 뿔이라는 건 뭐야? 위에 꼭지점이 하나 있고 밑면이 있는 거잖아. 그 뿔이 꼭 이 중앙 위에 있어가지고 정다각 뿔이 될 필요는 없다. 이 뿔이 여기가 있어도 돼. 여기가 있어도 돼. 아무 데나 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 자, 그걸 여러분들 조금 왜 상관이 없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쉬울 것 같아. 자, 높이가 일정한 내가 원기둥을 하나 그려볼게. 원뿔을 한번 그려볼게. 자, 이게 밑면이고 딱 가운데 있는 정확하게 부채꼴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원뿔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얘를 밑면의 반지름이라고 하고 높이를 한번 h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이 녀석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겠으면 되겠어? 밑면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h 곱하기 3분의 1. 얘가 부피겠죠? 얘가 부피야. 근데 얘는 부피는 우리가 지금 왜 어떻게 이렇게 구할 수 있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아까랑 똑같이. 자, 여기 있는 녀석을 계속 굉장히 얇게 이렇게 자르는 거야. 점점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겠어? 이 녀석의 이 자르는 녀석의 원의 반지름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지. 그치? 이 줄어들면서 이 녀석이 된다는 건데, 만약에 높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여기로 한번 원뿔을 옮겨보자. 야, 요렇게 원뿔을 한번 옮겨보자고. 그랬을 때도 잘 생각해봐. 얘네들을 미세하게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얇게 만들었으면 그냥 걔네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기울였을 때 부피가 달라지겠니? 똑같아진다고. 이 녀석이 지금 봐봐. 이렇게 있던 것들이 이렇게 옆으로 쭉 움직인다고 쳤을 때 우리가 부피를 구하는 건 이런 원리로 구한다고 그랬잖아. 굉장히 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이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이 한 500매를 여기다 딱 쌓아놓고 나서 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옮겼을 때 이 녀석의 부피와 원래 제대로 쌓여져 있을 때 부피하고 쭉 옮겨졌을 때 부피가 틀리냐고. 원래 부피를 내가 살짝 움직였을 뿐이잖아. 모양을 바꿨을 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도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만 있으면은 그냥 높이랑 밑변으로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동일하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아. 뿔 같은 경우도 일로 옮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여기 있건 높이가 일정하다라고 한다면은 걔는 무조건 어떻다? 부피가 같다. 건널비는 틀려지는데 부피만큼은 여전히 같아진다라는 걸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부피를 구하는 그 원리를 좀 잘 기억하고 있으라고. 얘네들을 잘게 썰어가지고는 쭉쭉쭉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겠지? 자, 그러니까 재밌는 거 뭔지 알아? 얘를 있잖아. 나중에 이제 대학 가가지고 도형 같은 걸 좀 할 때는 얘를 틀어도 돼. 틀어도 어떻게 해서 부피가
같아지는 거겠지. 얘네들이 점점 이렇게 바뀌는 것일 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고, 뿔의 부피는 3분의 1이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를 내가 여기서 한번 보여줄게. 밑에 저기 다음 장 쳐가지고 61페이지 한번 가보자. 61페이지에서 자 봐봐. 6번 문제 한번 봐봐. 거기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는 했을 거야. 삼각뿔 같은 경우를 구하려고 할 때 직육면체가 있어. 그지? 직육면체가 있고 지금 물이 쭉 들어가 있지. 그럼 여기서 삼각뿔이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 물 모양이 지금 삼각뿔 모양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물 모양이 삼각뿔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것을 꼭지점이라고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했을 때, 이 꼭지점이 어디에 해당하겠어? 저기 이쪽에 있는 거요. 자, 내가 그림을 그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되게 그림을 그지같이 그렸네요. 자, 이렇게 지금 물이 밑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 여기서 우리가 꼭지점을 어느 쪽으로 보는 게 맞을까? 저거. 여기? 아니 여기. 그치. 봐봐.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야. 자,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뿔 하면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삼각뿔 하면 그려지는 그림이 보통은 이런 그림이야. 그치? 그러니까 보통의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녀석을 밑면으로 하고 여기를 높이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이 친구들이 여기 있는 그 수면을 그냥 뭘로 보냐? 밑면으로 보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린 것을 높이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 이거 니들 못 구해. 일단 이 길이도 여러분들 못 구해요. 구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꼭지점은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은 얘를 밑면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보거나, 아니면 얘를 밑면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본다고 했을 때 차이가 있겠냐 이거지.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밑면으로 보셔야 돼. 그리고 얘를 높이로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이 녀석의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봐봐. 3 곱하기 2 곱하기 나누기 2를 밑변으로 해가지고는 3 곱하기 5 나누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피를 구하시는 게 맞다는 거고, 실제로 이 6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기말고사에서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니까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뭐라 그래야지? 뾰족한 부분 보는 거 저쪽으로 봐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뿔로 봐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녀석을 밑변으로 봐도 상관없고, 자, 이 녀석을 밑변으로 본 다음에 얘를 뿔로 봐도 상관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삼각뿔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각뿔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안 벌어져. 왜냐면 밑면 자체가 사각형이기 되기 때문에 옆면이 삼각형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삼각뿔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각뿔, 각기둥, 원기둥, 원뿔까지, 그러니까 이 녀석들의 부피를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왜냐면 부피부터 구하는 게 부피가 쉬워서 그래. 부피 구하는 게 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피를 여러분들 잘 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 57페이지 뿔대, 원뿔대, 각뿔대 이런 것들이죠.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피 구할 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세요. 이거죠. 잘 해야죠. 잘 해야 되는데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자. 큰 거에서 작은 거. 근데 있잖아. 이 각뿔대 이런 녀석들이 앞으로 보면은 뭐라고 하니? 건널비를 구하는 것도 귀찮고, 부피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고, 그렇기는 해. 어쩌겠어. 귀찮고 하면 어떻게 했어? 시험에 잘 나오겠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아이템이야. 뿔대의 부피를 구해라. 뿔대의 원뿔대, 특히나 원뿔대의 건널비를 구해라. 이건 진짜 자주 나오는 아이템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개념사 9의 부피. 자, 개념사 9의 부피. 자, 9의 부피는 뭡니까? 여러분들 못 구해요. 여러분들의 실력으로는 원의 부피를 못 구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못하니까 구해진 것을 외워라. 그래서 V는 뭐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얘는 그냥 외우세요. 암기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요걸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의 부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연히 그냥 공식을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고, 야, 5번, 6번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아래다가 그냥 3 집어 넣으면 되는 거죠. 그지? 왜 세제곱이겠어? 부피는 길이를 3번 곱한 거니까. 길이를 3번 곱한 거예요. 당연히. 자, 그리고 잘려진 구의 부피를 구해라. 야, 7번 같은 경우는 반구잖아, 반구. 그렇지? 반으로 뚝 자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저렇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고, 8번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요거 말고 있잖아. 요걸 한 번 더 자른 경우가 있어. 그때는 8분의 1로 나눠줘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림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자고. 자, 구의 부피는 그냥 이걸로 넘어가면 돼. 공식 그냥 암기야. 대신 이 공식은 암기 못하고 있으면 그냥 못 푸는 문제가 된다. 알겠지? 자, 다음. 자, 기둥의 건널비, 뿔의 건널비, 뿔대의 건널비, 구의 건널비 하는데, 딴 거 이제 개념 8번에서 9의 건널비는 그냥 여기다 바로 할게요. 개념 8의 9의 건널비는, 이건 어때? 여러분들? 못 구한다. 못 구해. 아니, 못 구한다니까. 못 구해. 못 구해. 그냥 아예 못 구해요? 나중에 이거는 고등과정까지 해서도 안 나오는 적분이야. 대학교 가야지 나오는 적분이기 때문에 못 구해. 전혀 못 구해. 그래서 얘도 그냥 외우세요. 뭘까요? 4파이 R 제곱. 얘도 무조건 그냥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4파이 R 제곱. 이것이 뭐 4배가 되는 이유를 뭐 시각적으로 설명을 해준다 하면서 뭐 이러는데 이제 볼래면 봐. 근데 나는 그냥 이거는 굳이 너희들한테 큰 의미를 두면서 하고 싶지는 않아. 대신 여러분들 가끔씩 보면은 얘가 3분의 4고 얘가 4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꾸로 쓰는 친구들 가끔씩 있거든. 이거 숫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은 얘 세제곱이니까 여기 밑에 3 같이 있는 거 이렇게 외워.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뭐 이런 그래서 이거고. 어쨌든 야 봐봐, 각기둥에서 특히나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직육면체 같은 경우는 그냥 전개도에 그냥 하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 나 이거 참 가르쳐 주면서도 항상 나는 이걸 뭘 어떻게 가르쳐 주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맨날 고민을 하게 되는 단원이거든.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육면체 있으면은, 직육면체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 뭐냐면은 봐, 요 앞에 있는 요 면적하고 요 뒤쪽에 있는 면적하고 어때? 같죠. 합동이야, 합동. 요 밑에 있는 면적하고 위에 있는 면적하고도 같을 것이고, 이 옆에 있는 면적, 이 옆에 있는 면적도 같겠지. 자, 그런데 여기에 뭐 이거 밑면이라고 했을 때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우리가 B라고 두고 이 높이를 한번 C라고 둔다면은 요 앞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A 곱하기 C죠. 이게 AC야. 자, 요 아래 위에 있는 녀석은 A 곱하기 B야. 이 옆에 있는 녀석은 B 곱하기 C지. 그치?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몇 개씩 있어? 2개씩 있죠. 3개가 있으면 큰일 나요. 자, 2개씩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굳이 막 이게 전개도를 그려가지고, 전개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구하라 이거거든?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은 이 넓이하고 이 넓이 똑같을 거니까 그대로 하고, 여기 전체 길이 더한 다음에 높이 곱해가지고 얘랑 얘 이렇게 3개 구해라. 근데 내가 보기에 이건 그냥 초등학교 수준에서 풀이하는 문제고, 굳이 전개도 그리지 말고 그냥 곧바로 이렇게 푸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지? 이렇게 하시고, 원기둥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 머릿속으로 딱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기둥은. 자, 원기둥을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전개도를 그리면은, 자, 밑변과 옆면과 또 밑면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중요한 건 뭐야? 밑면의 반지름.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됩니다. 밑면의 반지름. 왜 그러냐면은 이 옆면이라고 하잖아. 이 여길. 옆면이라고. 이 옆면에 어때? 요 길이. 가로 길이.
요 가로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지름, 원주 다. 밑면의 원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지니까. 그지? 그러니까 요 길이가 몇이 되는 거야? 2파이r. 2파이r이 되고, 얘 높이가 h가 되고, 여기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이런 거 구할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건 뭘까? 자, 여기다 실수 포인트들을 적어줄게요. 이거는 내가 이제 아주 확신에 차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 너희들에게 실수 포인트를. 자, 첫 번째. 바로 그거. 파이를 안 쓴다. 진짜. 야, 농담 아니야. 야, 니네들 있잖아. 기말고사 때 분명히 한 놈은 틀릴 거야. 파이 안 쓰고. 파이 안 쓰고 틀릴 거야. 자, 두 번째 뭐 때문에 틀릴까요? 네, 제곱 하나만 해서. 응? 그래, 그거. 잘 안 해. 밑면이 두 개야. 아니 오늘 하나만 한다고요? 이거 하나만 써, 진짜로. 나 진짜 엄청 밑면은 두 개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웃기는 게 있지. 아니, 근데 실제로 나는 이렇게 틀린 친구들을 많이 봐왔어. 뭔 줄 알아? 자, 여기를 파이 r 제곱하고 여기 면적을 2파이 r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 구하는 공식하고 원의 면적 구하는 공식을 바꿔서 쓰는 친구들이 있어. 자, 기억하세요. 파이 써라. 기둥에서 밑면은 두 개다. 그리고 면적은 파이 r 제곱, 원주는 2파이 r. 반드시 외우고 계십시다. 니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단 한 명은 이거 세 개 중에 반드시 한 가지를 실수해가지고 틀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한 명 그래 와봐. 그래 와봐. 내가 있잖아 유튜브에다 아주 박제를 시켜놓을 거야. 진짜요? 네. 진짜로요? 네. 던져놓고 파이 안 쓰고 눈 정도는 가려드릴게요. 파이 안 쓰심. 이렇게 내면 파이 안 쓰심. 자, 그래서 이제 기둥의 건널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진행을 하면 될 거고, 자, 뿔의 건널비 들어갑시다. 일단 여러분들 뿔의 건널비 같은 경우에는 각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나와. 내 경험상 거의 안 나와. 왜 그러냐면은 이 각뿔 같은 경우는 옆에가 이제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 삼각형이 다 모양이 다를 수도 있고 정다각뿔이라고 할지라도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 아예 그 삼각형의 높이를 주어지지 않는 경우, 높이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걸 구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 나오는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은, 자, 뭐지? 각뿔의 부피. 나오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각뿔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딱 높이를 주어지는 경우밖에 없어요. 이 높이를 딱 주어지는 경우. 그럼 뭐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여기 옆에 있는 이 사각뿔이 뭐지?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각뿔의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다. 이 정도 말고는 사실 나오는 걸 전혀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그냥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원뿔의 부피예요. 원뿔의 건널비죠. 미쳤어요. 부피래. 건널비입니다. 건널비. 이게 진짜 중요해. 자, 건널비예요. 근데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죠, 이제는. 벌써 몇 년째인데, 우리, 그지? 자, 원뿔의 건널비가 힘들어, 이게. 이게 왜 힘들까? 왜 힘들까요? 원을 해야 돼요. 자, 아니, 옆넓이가 부채꼴이야.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채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뿔이 이렇게 딱 있으면, 그지? 여기에서 이 모선이 뭐가 되겠어? 얘를 모선이라고 그러죠? 옆면에 반지름이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얘가 우리가 전개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자, 이런 모양이 된다고, 이런 모양이. 이렇게. 부채꼴이 옆면으로 나오고 밑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녀석이 된다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이 모선이 뭐가 되냐면은 여기에 반지름이 된다는 거야. 여기를 우리가 뭐를 해서 뭐 A라고 둔다라고 하면은 여기 A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겠어? 네. 핵심은 부채꼴의 중심각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부채꼴의 중심각을 구해야 돼. 여러분들 부채꼴의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뭘 구해야 돼? 중심각을 구해야 되잖아. 야,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 원의 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잖아. 자, 원의 넓이 이 전체 큰, 야 봐봐, 여기에서 안 그려져 있는 이 큰 전체 원의 넓이에서 360분의 이 중심각을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럼 여러분들 이 중심각은 어떻게 구해야겠어? 이 중심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구해야 돼요. 봐봐, 이 녀석의 길이는 뭐하고 똑같겠어? 밑변의 원주와 똑같겠지. 밑면의 원주와 똑같겠지. 그럼 얘가 우리를 R이라고 하면은 여기 길이가 몇이 되냐면은 2파이R이 된다 이거야. 그지? 여기 원주가 2파이R이잖아요. 왜요? 여기 원주가 2파이R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은 2파이R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럼 2파이R이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중심각을 구할 수 있겠어? 중심각은 호의 길이는 어떻게 돼? 호의 길이는 원주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잖아. 그렇지? 원주가 뭐야? 이 원주가 아니라 이 큰 원주. 이 녀석에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을 했을 때 얘가 뭐가 되냐면은 자, 2파이R이 나온다 이 얘기야,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호를 이용해 가지고 중심각을 구한 다음에 이 중심각을 여기다 넣어 가지고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뭐죠? 여러분들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2분의 1 RL 요거 기억나? 이런 게 있었어. 뭐냐면은 R은 뭐고 얘고 L은 뭐야? 요 길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도 있으니 만약에 우리가 이 중심 큰 부채꼴의 반지름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요 녀석을 구하기만 해도 2분의 1 곱하기 얘 했을 때 부채꼴의 넓이가 나오니까 굳이 중심각 구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심각 구하는 연습은 반드시 해보기는 해봐야 돼. 왜냐하면은 이걸 바로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금 니들이 이러고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할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거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기 밑에 보면은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 해가지고 무슨 공식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공식은 요 녀석을 이용한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이용한 공식은 암기는 하지 마시라고. 암기하지 말라고. 여기 있는 공식 절대 암기하지 말고 이렇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원뿔의 옆면을 구하는 공식 중에 이런 녀석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중심각을 구해서 풀이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걸 두 개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개 다 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공식을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자, 개념 7번 뿔대의 건넓이. 얘도 사실 잘 나오지는 않는데 건넓이 같은 경우에 각 뿔대 같은 경우에는 옆면이 뭐가 되겠어? 옆면 사다리꼴이 됩니다. 사다리꼴. 그러니까 사다리꼴의 그 넓이 구하는 공식 뭐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원뿔대, 여기서도 사실 여러분들 그 59페이지에 보면은 개념 7에 2번 원뿔대의 건넓이, 이게 제일 많이 나와. 근데 이게 어때? 제일 귀찮아요.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이 계산, 그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계산이라는 것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귀찮은 계산이 바로 이 원뿔대일 거야. 이 원뿔대의 건넓이를 구하는 게 제일 짜증나. 자, 그래서 원뿔대를 한번 봅시다.
자, 건풀대 건널비야. 자,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이런 녀석으로 되어 있는 거지, 원풀대라는 것은. 얘를 우리가 건널비를 딱 구해서 전개도를 그려보면은 어떤 녀석이 나오냐면은 이런 녀석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녀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 건널비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자, 이 넓이 구해서 더하고, 이 넓이 구해서 더하고, 그 다음, 이 넓이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간단하네. 간단하네. 근데 간단하지가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얘 구하는 건 간단해요. 얘 구하는 것도 간단해요. 근데 이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할 건데? 저 큰 거에서 작은 거. 그렇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거 왜 여기서 중심각을 여러분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서 직접 중심각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얘를 쭉 연결하고, 얘도 쭉 연결해가지고 여기에 큰 원의 중심을 만들어야 돼.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봐봐. 이 큰 부채꼴. 이 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이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 여기도 반지름 다 나오고, 여기도 반지름 다 나왔어. 아이, 그럼 땡큐지. 땡큐지. 굉장히 땡큐죠. 그리고 뭐 여기 길이도 나왔어. 아, 여기 길이는 뭐야? 아, 여기에요, 여기. 그지? 땡큐야.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 여기만 나오고 여기만 준 다음에 여기를 각도도 안 주고 얘도 안 준 경우가 있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봐봐. 얘랑, 자, 봅시다. 자, 요 녀석이랑 요 녀석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각도 구할 수가 있잖아.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지금 뭘 원하냐고 하면 그 녀석, 야, 이 녀석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야, 이 녀석하고 요 중심각을 이용해 가지고는 이 길이 한번 구해 볼 수 있지 않겠어? 당연하죠.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구하고 나면은 이 길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 녀석의 반지름도 구해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나와주면은 땡큐 하지만 하나를 다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중심각을 구하는 방식을 반드시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공식처럼 암기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야. 야, 이거는 내가 있잖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실제로 여기는 어려운 문제가 지금 하나도 없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대충 지금 내가 가르쳐준 방식으로만 풀었을 때 전혀 문제가 없게끔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내가 이제 나중에 시험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 센비 같은 교재에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좀 풀어주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기억은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얘 같은 경우는 건널비, 얘 넓이, 얘 넓이, 이 녀석의 넓이인데 이 지금 부채꼴에 이제 잘려진 부채꼴 같은 경우에는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진행하면 된다. 알았죠? 기억을 합시다. 자, 구의 건널비 넘어가시고요. 자, 개념 9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구멍이 뚫렸어요. 아, 귀찮아 죽겠죠? 생각만 해도 귀찮은 문제입니다. 얘네들은 뭐냐면은 그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지? 근데 건널비는 어떻게 구해? 얘는 지금 얘는 구할 수가 없어. 얘는 뭐지? 전개도를 구할 수가 없어. 전개도를 구할 수가 없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평면 도형으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 아, 진짜요? 아니, 봐봐라. 아이씨, 야. 지금 봐. 이게 옆면이라고 해. 이거 바깥쪽 옆넓이야. 여기 또 하나가 더 있어. 근데 이 안쪽에 있는 이 기둥의 넓이는 어떻게, 이 안쪽에 있는 녀석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건데, 여기다가. 자, 알겠지? 구멍 뚫린 기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있고, 여기 안쪽에 있다 보니까, 자, 여기에,
이 안쪽에 있는 이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떡하냐면은 이 안쪽에 있는 건 옆 넓이만 우리가 이 안쪽에 있는 기둥만 따로 생각해가지고 옆 넓이만 다루고 전체 옆 넓이 다룬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면 된다. 무슨 모의를 건널비 못 그린다면서 왜 건널비 그려요? 못 그린다는 거지 이게 해설이 구할 수 없다는 건 아니잖아. 없다는 거잖아요. 전부 못 그린다니까 전개도는. 근데 건널비를 구할 수는 있잖아. 아니 조용히 편집하기 어렵다고. 확 그냥 연필 잡아 이 새끼야. 네. 옆에 너도 연필 잡아. 헛소치거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전체 건널비, 바깥쪽 건널비하고 이 안쪽에 있는 건널비를 구해야 된다고 따로. 그래가지고 두 개를 더하고 밑면 같은 경우에는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된다 이 얘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직육면체에서 삼각뿔의 부피 아까 얘기한 겁니다. 개념 10번은 아까 문제 6번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는 보시면서 알 수 됐고, 자, 개념 1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고 있어야 될 거니까 한번 개념 볼게. 얘는 뭐냐면은 어떤 원기둥이 있어. 근데 이 원기둥이 이 높이하고 지름이 같아. 높이하고 지름이 같아. 그러면은 그 원기둥의 꼭지점에 이은 이런 삼각뿔이 삼각뿔이다. 원뿔이 딱 맞아떨어진 녀석이 또 하나가 들어가 있고,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뭐가 또 생기냐면은 구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지. 구, 그지? 구도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 원기둥 구, 그 다음에 삼각뿔 원뿔 이 녀석의 부피 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야. 이 녀석의 부피 비는 어떻게 될까요? 1대 2대 3.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3대 2대 1이죠. 네. 왜냐면 얘가 3대 2대 1이죠. 나는 거꾸로 썼으니까. 그지? 자, 여러분들 근데 좀 외우면 돼. 외우기 어렵진 않아. 왜냐면 원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해? 여기 자, 파이 r 세제곱 h. 그지? 파이 r 제곱 h. 그지? 여기 길이 내가 r이라고 한다면은, 그지? 여기도 r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그럼 2r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네네네네. 그럼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고. 파이 r 제곱 곱하기 2r이잖아. 파이 r 곱하기 제곱. 네네네. 그지? 그럼 원기둥의 부피 같은 경우는 파이 r 제곱에다가 2r을 곱하는 거니까 2파이 r 세제곱이 되겠지? 얘가 지금 뭐냐면은 2파이 r 세제곱이야. 자, 원뿔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2r이잖아. 자, 그럼 봐봐. 2 파이 r 곱하기 2r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파이 r 제곱이죠. 다시. 파이 r 제곱 곱하기 2r 곱하기 3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야? 3분의 2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9의 반지름이 r이야. 9의 반지름 r인 경우에 뭐지? 부피 어떻게 구하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자, 파이 r 세제곱, 파이 r 세제곱, 파이 r 세제곱 하면은 얘를 3으로 했을 때 6이죠. 6대 4대 2니까 3대 2대 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 끼워 맞춰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게 원기둥 구 원뿔이 각각 부피비가 3대 2대 1이 된다라는 거 정도. 요거는 여러분들 좀 상식선에서 알고 있으면 좋고, 이 문제는 혹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책을 좀 읽었으면 이게 무슨 아르키메데스의 묘비에 그려져 있는 도형이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뭐 다 기대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기대하진 않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학교 1학년 과정의 모든 도형 파트가 지금 끝난 상황이야.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여기 있는 도형 뒤쪽에 있는 거 63페이지까지
문제 다 푸시고요. 이건 채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오답 노트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테니까 하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기 있는 내용이나 그림들이 상당히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센 B 같은 거 문제 풀면서 문제를, 그러니까 관련된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풀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돼. 확인하면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여기 있는 내용들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다 쉬운 문제들이니까 문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풀 때도 공식 같은 것들을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할 때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공부할 때 참고하라고 이걸 여러분들 준 거지. 그냥 문제 풀어보고 끝 이런 식으로 던져놓고 그러지 말라고. 알았지? 도형 시험 범위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이게 중학교 2학년 가서도 중학교 3학년 가서도 다 똑같아. 다 잘 쓰이는 거니까 이거 확인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